네, 나합격 용접기능사 파트 4 기계제도 부분인데요. 기계제도 부분의 챕터 1 제도 통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통칙 챕터에서는요, 이 도면의 양식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이 중첩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실제의 크기와 그 도면상에 나타내는 크기가 그 다를 경우 뭐 작게 나타내야 될 경우도 있겠고요. 크게 나타내줘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투상도, 단면도, 치수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사항입니다. 도면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윤곽선입니다. 윤곽선. 제도형식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그 영역인데요. 영역을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영역과 가장자리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윤곽선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 마크가 필요합니다. 중심 마크는 이 편의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서요. 자, 윤곽선 중앙에 이제 끝에서 윤곽선 안쪽으로 약 5mm 정도 긋는 것을 뜻합니다. 중심 마크.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대한 그 도면 번호라든지 도면명, 작성자명, 작성일자, 척도, 투상법 등을 기입하는 것을 그 표제란에 그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윤곽선과 중심 마크, 표제란은 꼭 도면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란에 이제 어떤 것을 기입해야 되는지 이 도면 번호와 도면명, 작성자명, 작성일자, 척도, 추상법 등을 이제 표제란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또 부품란이 따로 있습니다. 부품란은 도면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것들 중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편의를 위해서 넣는 것인데요. 이 부품란에는 뭐 부품 번호라든지 부품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 표제란과 비교해서 기출이 좀 됐었습니다. 네, 지금 이 도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윤곽선이죠, 윤곽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심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척도로는요, 그 A 대 B인데요. A가 도면에서의 크기, 그리고 B를 실제 크기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척도가 1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그 도면에서의 크기고, 2가 실제 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도면에서 크기보다 실제 크기가 크죠.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이죠? 도면에 실제 크기보다 도면에 나타나는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건 축척이라고 하고요.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의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크게 나타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 도면에 크게 나타내줬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것은 그 늘려서 크기를 늘려서 나타내줬기 때문에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인 경우에는 이것은 현척이라고 합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 이거를 그 척도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대2는 1대2, 뭐 1대5 이런 것들은 축척이고요. 자, 2대1 이런 것들은 배척이 되겠습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A가 도면에서의 크기를 뜻하고 B가 물체의 실제 크기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알아주실 수 있고요. NS라고 하는 것은 자,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노 스케일이죠. 노 스케일. 자,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하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의 굵기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그 가는 선을 1이라고 한다면 굵은 선을 2로 쓰고요. 아주 굵은 4로 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선은요. 0.18 그러면 이게 가는 선이라고 한다면 0. 곱하기 2를 한 0.35 쓰겠죠. 그리고 4를 곱한 0.7을 쓰겠습니다. 이게 0.25를 썼다면 0.5를 쓰고요. 1을 정도 쓸 수 있겠죠. 보통 사용하는 선의 굵기는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우선순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왜 숨었니 절중아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왜 숨었니 절중아. 절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왜 숨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선의 우선순위를 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왜 외형선 숨었니 이제 숨은선 절중아 그러니까 절단선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치수선이 들어갑니다. 치수선 이렇게 선의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선이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나타내냐 이 외형선 실선이 그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겹쳤을 때 이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이 겹쳤을 때 외형선을 우선적으로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용도 명칭에 따른 이제 선의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의 종류로는 굵은 실선, 가는 실선, 굵은 실선은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냥 선인데 좀 굵은 거. 간실선은 간실선, 수문선은 이렇게 파선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굵은 실선은 그래서 이제 외형선으로 쓰입니다. 외형선 보이는 부분에 겉모양을 표시한 선이고요. 가는 실선으로는 치수선. 보통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치수선은 이걸 뜻합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치수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 치수선을 빼기 위한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선 보조선 모두 다 그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시를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런 것들 다 지시선은 간실선, 화전 단면선, 중심선이 되겠고요. 수문선은 이제 안 보이는 쪽, 안 보이는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가는 파선, 굵은 파선이 있겠습니다. 다른 선의 종류로는요, 가는 1점사선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1점사선. 이곳은 중요합니다. 자,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이 있습니다. 이 가는 1점사선으로 사용하는 선은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이 있겠고요. 굵은 1점사선은 이것보다 굵기만 더 굵은 1점사선이 되겠습니다. 특수 지정선에 사용하고요. 굵은 2점사선은 이렇게 나타내죠.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상선과 무게중심선에 사용이 되고요. 이 인접점을 참고로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굵은 2점세선 뭐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해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도를 나타낼 때는 해칭으로 이렇게 빗금을 그어서 나타내 주겠는데요.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규칙적으로 줄을 늘어놓은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선의 종류와 용도 명칭을 매칭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투상법 및 그 도형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 정투상도가 있는데요. 제3가법과 제1가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가법과 제3가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요. 우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것은 1가법이라고 보고요. 3사분면에 있는 것을 그 삼각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세울게요. 우리가 보는 방향은, 눈으로 보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일각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눈 다음에 물체가 먼저 보이나요? 투상면이 먼저 보이나요? 이 부분이 투상면입니다. 투상면입니다. 이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눈 다음에 투상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체가 먼저 나오죠. 물체 그 다음에 투상면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이쪽에서 바라본다고 했으므로 자, 투상면이 먼저 보이죠? 눈 다음에 투상면 그리고 물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삼각법이 뭔지 일각법이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법을
여기 나와 있죠. 상가법.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눈수상면 물체가 되겠고요. 자, 일가법은 눈물체 투상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워주시 마시고요. 방금처럼 그림으로 1, 4면에서 이제 봤을 때, 그리고 3, 4면에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법은요, 여기 A가 정면도면, 자, 평면도, 위에서 본 모양이죠. 평면도, 그 다음에 저면도, C가 좌측면도, D가 우측면도, F가 배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일각법이 다음 장에 나올 텐데요. 여기 일각법은 좌우가 바뀝니다. 좌우가 바뀌고요.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 C가 바뀌었으니까 우측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측에 우측면도가 배치가 되고요. 정면도에 우측에 좌측면도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B에는 평면도가 아니라 이제 배면도가 바뀌겠죠. 배면도가 아니라 저면도로 바뀌겠죠. 저면도. 그리고 E는 평면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그대로 배면도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네, 등각투상도는 자, 각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평면도,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를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120도, 이게 다 120도, 120도, 120도. 그래서 이걸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3차원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등각 투상도는 이렇게 120도가 아니라 각도가 좀 다르게 나타내는 그 투상도를 부등각 투상도라고 하고요. 사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의 주요면을 투상면에 평행하고 놓고 투상면에 대해서 수직보다 다소 옆면에서 보고 그린 투상도를 뜻합니다. 네, 특수 투상도는요, 자, 이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보조 투상도가 있습니다. 보조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조로 어떤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 이 모서리에 대한 모양을 표시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보조로 나타내는 투상도를 뜻하고요. 부분 투상도는 이제 그림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떼서 투상한 경우입니다. 부분 확대도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타낸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확대시켜준 뭐 2대1로 이제 배척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 확대해서 나타내준 투상도를 뜻합니다. 국부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요, 국부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이고요. 회전 투상도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투상면의 경우에 실제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잘 보이게끔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잘 안 보이니까 돌려서 회전시켜서 투상을 하면 잘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회전 투상도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단면도입니다. 자, 단면도는 이제 자른 면인데요. 자른 면, 절단한 면이죠. 절단한 면. 이 종류에는 온단면도가 있습니다. 물체를 반으로 절단해서 전체 단면도의 전체가 나오는 것. 한쪽 단면도는요, 이게 내부 모양과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전단면도처럼 전체가 아니라 반절을 잘라서 한쪽은 내부, 한쪽은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반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놓고 이 부분만 단면도로 나타내는 것을 부분 단면도라고 하고요. 회전도시 단면도는 돌려서 나타내는 회전도시에서 나타내는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핸들, 벨트, 풀리, 기어등과 같은 바퀴, 암, 리브, 후크, 축과 같은 주로 구조물을 사용하는 형광 등 투상법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면을 물체로 절단해서 90도로 회전시켜 도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치수의 표시 방법으로 치수 기입 원칙이 있습니다. 치수 기입 원칙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여기서 치수를 뭐 10이라고 10mm로 한다면 10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기입하지 않고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생략하면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치수는 되도록 주 추상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주 추상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물체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물체 형태 잘 알 수 있는 추상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정면도가 쓰이는데 무조건 정면도가 아니라요.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면도가 더 그 모양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측면도를 주추상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물체를 잘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추상도가 추상도가 됩니다. 중복을 피해야 되고요.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에 괄호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치수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5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참고치수 쓸 거면 여기서 5로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고요. 다른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입 사용하는 기호, 보조 기호는요, 굉장히 항상 지출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라 한 두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름은 파이로 나타내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그리고 구의 지름은 s파이, 단지름은 sr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사각형의 변과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정사각형의 변은 사각형 다음에 치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사각형 변의 한 변의 길이가 4mm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치수를 넣었다, 사각형 안에 넣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t로 나타내고요. 45도 못하기는 c, 참고치수는 가로로 나타내게 됩니다. 네,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는요, 그 최대 허용 한계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 한계치수를 뜻하게 되고요. 자, 구멍 기준이 있고, 이렇게 구멍 기준이 있고 축 기준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에서는 위치수 허용차, 그리고 아래치수 허용차, 그리고 치수 허용차, 뭐 이런 것들 치수 관련 그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구멍 기준이 있고 축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나사로, 예를 들어서 나사로 치면 이제 구멍 기준이라 한다면, 자 기호를 대문자를 씁니다. 그럼 나사를 하면 이건 앞나사가 되겠죠. 그리고 축 기준이다 하면 이제 수나사가 그 소문자로 나타내고 이것은 수나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구멍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나사에 이제 되어 있는 앞나사를 뜻하는 것이겠고요.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축 밖으로 이게 나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축 기준은 이제 수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은 자 대문자로 나타내고 축 기준은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거 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공차입니다. 기하공차에서는 이제 모양공차라든지 자세공차, 위치공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모양공차에는 우선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공차가 있는데요. 진직도는 이렇게 그냥 직진, 평면도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진원도는 원이고요. 원통도는 자, 표현한다는 이 뜻도 뜻을 기호, 그러니까 뜻하는 그런 기호와 자, 원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윤곽도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면의 윤곽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세공차에는 이제 평행도와 직각도, 경사도가 있는데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공차를 무조건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자세공차, 위치공차 아시면 나머지 모양공차라고 아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호 같은 거는 계속 눈에서 보다 보면 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3-4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통칙에서는 굉장히 기호에 대한 그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의 기호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나사에도 미터 보통 나사 M으로 나타내고요. M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터 나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M8이라고 했다. 그럼 이것은 나사의 종류 미터 나사이고 호칭 지름이 8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 미터 핫다리꼴 나사는 TR, 관용 테이퍼 나사의 테이퍼 수나사는 R, 앞나사는 RC, 평행 앞나사는 RP, 관용 평행 나사는 G, 30도 사다리꼴 나사는 TM, 29도 그 사다리꼴 나사는 TW. 요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사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나사 수나사의 바깥 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반대로 그 수나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자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앞나사의 골지름은 이제 앞나사의 바깥 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끝 밑선은 축선에 대해서 30도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수나사는 바깥, 그리고 앞나사, 수나사는 바깥, 앞나사의 안찌름은 굵은 실선, 그리고 수나사의 그 안찌름, 그리고 앞나사의 바깥 찌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여기 M10 곱하기 1.25라고 하는 것은 미터 나사이고 호칭 지름이 10mm이고 피치가 1.25이다. 자, 피치라고 하는 것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뜻하죠.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 여기를 뜻합니다. 피치. 유니파이 나사인 경우, 유니파이 그 보통 나사는 UNC였죠. UNC 8분의 3은 나사의 지름을 표시하는 거고요. 나사산을 뜻합니다. 보통 표시가 없으면요, 그 오른 나사입니다. 오른 나사라는 뜻은 이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죄어지는 것이 오른 나사이고요. 특이하게 왼쪽으로 돌렸을 때 죄어지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L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오른 나사 할 때는 R을 사용하지 않고 이건 생략에서 보통 나타냅니다. 보통은 이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사가 조여지니까요. 그래서 L 왼나사의 나사의 줄수가 2줄이고 자, 미터 나사 호칭 지름 50mm에 곱하기 2니까 이것은 피치가 2라는 뜻이고요. 4H라고 하는 것은 수나사 등급 공차가 H라는 뜻이겠습니다. 여기 지금 H는 그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문자와 이제 소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문자는 구멍 기준이고요. 이 소문자는 축 기준입니다. 자, 구멍 기준은 앞나사가 되겠고요. 축 기준은 수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나사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요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한 번 더 보면은 여기 6H니까 이게 대문자죠. 대문자니까 앞나사 등급이 6H입니다. 자, 볼트와 너트입니다. 자, 볼트와 너트는요,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 육각 볼트는 이렇게 육각으로 생긴 겁니다. 머리가 육각 구멍은 육각에다가 이제 그 원에다가 이제 구멍이 이제 육각인 것을 육각 구멍 붙이 볼트라고 하고요. 나비 볼트는 이렇게 나비처럼 생긴 머리가 이제 나비처럼 생긴 나비 볼트라고 하고요. 이 아이 볼트가 중요합니다. 아이 볼트는요, 이렇게 훅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어떤 거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관통 볼트는 이제 그 결합하고자 하는 그 두물체에 구멍을 뚫고 이제 반대편의 볼트를 이제 체결함으로써 이제 너트를 이제 체결해 가지고 조이는 것을 관통 볼트라고 하고요. 탭 볼트는요, 여기 너무 두꺼워서 여기 반대편이 너트를 조일 수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스터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끝에 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를 스터드 볼트라고 이제 하고요. 한 끝은 본체 받고 한쪽은 너트를 끼워서 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너트도 그 너트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호칭 방법이 중요합니다. 호칭 방법.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사부 호칭과 이후 80이 길이를 뜻한다는 것. 여기 앞에서는 자, 미터 나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사를 표시할 때 M10 곱하기 1.25다 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피치를 나타냈었죠. 여기서 볼트에서는 여기 이게 길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사항 네, 좀 읽어 주시고요.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중복될 경우 선의 우선순위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선의 우선순위는 왜 숨었니? 절중화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절중화 그리고 무게중심선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왜는 외형선이 되어 있고요. 자,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순서대로 되는 건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치수 보조선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의 표시가 M42 곱하기 3-6H로 되어 있을 때 이 나사에 대한 설명어 틀린 것. 우선 미터 나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른 나사입니다. 오른 나사. 오른 나사에 미터 나사 호칭 지름이 42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 이거는 피치를 뜻하죠. 피치가 3이고요. 자, 6H는 대문자는 구멍 기준이니까 자, 앞나사 등급이 6H입니다. 자,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앞나사 등급 6H다 맞고요. 호칭지름 바깥지름 42mm이다. 맞습니다. 피치는 3mm이고 왼나사이다. 자, 지금 여기 왼나사는 이제 L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오른나사라고 알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